7월 11일 오늘의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보면 오늘도 좀 강하게 올랐다가 마지막에 좀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매매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사주 소각 테마가 올랐는데 어제는 2등주였던 인포바인이 오늘은 또 강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어제는 부국증권이 1등이었거든요. 이틀 전에 부국증권이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부국증권도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오늘은 이 증권사 쪽보다는 지금 인포바인이 일반 코스닥 회사고 메커스도 코스닥 회사죠.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이 자사주 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커스도 이것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뉴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0700 종합시장 뉴스 보시면은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 간략하게 좀 오늘 뉴스가 아니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테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나중에 좀 이 종목이 올랐을 때 이게 무슨 종목이지 하고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메모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메커스도 자사주 비율이 46%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인포바인이 대장이었고 부대장이 메커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힘이 강했습니다. 두 번째로 볼 테마는 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인데 한 달째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좀 매매하기가 조금 힘든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사실 NHN KCP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테마 중에서는 좀 후발주거든요. 좀 오르긴 했지만은 원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카카오페이 이게 좀 많이 첫 번째로 대장이었던 종목이고 뭐 다날이라던가 덧은 이런 종목들이 있죠. NHN KCP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해요. 좋은 종목인데 후발주로 올랐고 이틀 전날에도 오후에 상한가를 들어갔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 주도 테마가 지금 매일매일 계속 바뀌고 있어요.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뭐 형지글로벌 올랐다가 쿠콘 올랐다가 덧은 올랐다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갑자기 이렇게 급등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네, 덧은도 어제 보시면은 굉장히 오후장에 급등을 했고 사실 오후장에 급등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떤 특정 이슈가 있어서 오후에 갑자기 급등하는 오후에 어떤 뉴스가 나와서 급등하는 거 아닌 이상 원래 있던 종목이 오후에 급등하는 거는 그렇게 점수가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원래 있던 이슈니까 정말 셀 거면 오전부터 세던가. 보시면 얘도 NHN KCP도 오늘 오후에 점심에나 가만히 있다가 오후부터 슈팅을 쐈죠. 굉장히 센 테마는 맞는데 매매하기엔 굉장히 까다롭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림을 많이 보는데 뭐 세게 눌리지도 않고 계속 오르잖아요. 이거 돌파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내용이겠죠. 보통 뭐 석유주가 간다 대장이라는 게 바뀌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에서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전쟁주 하면은 석유주들이 있고 가스주들이 있고 그다음 해운주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처음에는 석유주가 올랐다가 석유주가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그 다음에 가스주가 좀 대장을 했다가 그 다음 가스주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다 그러면은 해운주가 오르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속에서 사실은 뭐 흥구석유가 대장이다 근데 흥구수가 너무 많이 오르면은 그래서 석유주가 올라야 된다 그러면 한국석유가 오르고 그런 조금 틀이 정해져 있죠. 어떻게 보면은 패턴들이 있죠. 그리고 석유주도 많이 올랐는데 계속 전쟁이 심화되면 석유주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 테마인 가스 테마 GSE라든지 이런 게 좀 오르고 가스도 많이 올랐는데 또 전쟁이 뭐 끝나지 않거나 이러면 이제 해운주로 넘어가는 거죠. 뭐 또 대한해운, 홍하해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테마는 사실 이번에 처음 생긴 테마이기도 하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만큼 부각받진 않았던 테마라서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붙여서 종목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게 완벽한 대장이고 뭐 이거 약간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현재는. 형지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재명 테마였죠. 형지글로벌 당선될 때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많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또 스테이블 코인을 붙여서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도 뭐 매물대가 일단은 당장 이번 연도 4월 5월 달에 이렇게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 매물대들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형제글로벌이 원래는 이제 패션 업계거든요. 유통업종. 애초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랑 큰 관련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근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 형제글로벌이라는 종목은 뭐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 방향성을 잡고 매매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돌파한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전날에 올랐던 쿠콘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쿠콘 원래는 이 쿠콘도 지역화폐 테마인데 이번에 또 스테이블 코인이랑 엮이면서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마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이슈다 보니까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피로감이 높기는 하지만. 그 다음은 탈플라스틱 테마인데 이거 굉장히 피곤한 테마입니다. 그렇게 테마 자체가 예쁘지도 않은 테마고요. 이거 뭐 삼육물산 이때가 이것도 처음에 이재명 테마였죠. 이재명 탈플라스틱 공약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점상이 갔던 종목인데 마이너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건 오늘 거래 대금이 조금 나오기는 했어요. 보시면 차트가 자체 그냥 이쁘지가 않아요. 이 탈플라스틱 테마 자체 이 차트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세림 BNG 얘도 지금 평상시 거래 대금 보시면 아주 폭망한 수준이죠. 이런 거는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뭐 완전 아무것도 없는 종목인데 누군가가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가장 뜨거운 테마가 이 자사주 소각도 스테이블 코인도 좋은데 지금 단타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게 신규 상장주 테마예요. 신규 상장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애매할 때는 신규 상장주에 돈이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의 수가 높다라는 말씀인데, 이 사이닉 솔루션 지금 얘가 거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좋은 뉴스가 붙었어요. SK 하이닉스가 30만원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이 파트너사로 부각이 됐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메모를 써주는 겁니다. 그럼 아, 얘가 SK 하이닉스 관련주구나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몇 년 동안 요 구간을 돌파를 못했었는데 24년도가 이제 최고점이었죠.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을 계속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30만 하이닉스를 달성했죠. 오늘 고점 뚫고 이제 내려간 모습인데, 엔비디아도 지금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 지수 따라서 같이 상승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가 30만 원 뚫으면서 이게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사이닉 솔루션이 신규 상장주인데 SK 뉴스가 붙으면서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올리고 쫙 털고 올리고 쫙 털고 쫙 올리고 올리고. 그래서 이거를 필두로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어떤 섹터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 뉴앤AI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뉴스를 붙이긴 했어요. 삼성전자 구미의 8조 AI 센터 건립에 고객사 부각. 이 정도로 오를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신규 상장주 대장이 먼저 가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주식을 만약에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보셨을 거예요. 이쯤에서 여기서 반등 나올 때, 하락 나오고 반등 나올 때 뉴앤AI가 하락 나오고 반등 나왔다, 이걸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으셨을 겁니다. 뉴키지온 같은 경우에 조금 같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규 상장주고, 오늘 뉴키지온은 이 현 정부에서 아동 정책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이 뉴키지온 유아동 사업이 부각되면서 좀 강하게 오후장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이닉 솔루션 뉴앤AI와 똑같이 움직인 건 아닌데 어쨌든 신규 상장주인데 뉴스가 붙었다. 근데 신규 상장주 잘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베팅해 볼 만하죠. 지금 장이 계속 애매하다 싶으면 다음 주에도 신규 상장주가 좀 장세를 이룰 수가 있고요.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아직 안 오른 신규 상장주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상장한 주식 중에. 신규 상장주 장세가 계속 된다면 아직 안 오른 신규 상장주들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오른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높은 거래대금과 함께 높은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생각하시면서 장이 좀 뭔가 애매한데, 뭔가 쏠리는 게 없는데, 근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좀 뭔가 거래대금이 몰린다, 그러면 신규 상장주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2차전지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녹스는 뭐 거래대금 그렇게 많이 나온 종목은 아니니까 뭐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는데, 이 LNF가 뉴스가 붙으면서 이 SK온과 북미 뭐 어쩌고저쩌고 요걸 하면서 오늘 조금 상승을 보여줬고, 포스코 퓨처엠 이것도 오늘 좀 올랐습니다. 아마 테슬라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2차전지도 반등이 같이 나온 것 같은데, 2차전지는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걸 우리는 통곡의 절벽이라고 부르죠. 통곡의 절벽. 다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매하는 거는 조금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냥 다만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로 그냥 이 2차전지도 지금쯤 바닥이려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죠. 오늘의 이슈. 이거는 주식 종합 차트여서 이 통합이랑 같이 보이는 차트고요. 0601 이거 말고 6600을 쓰시면은 이렇게 KRX와 통합 차트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NTX 이 통합 차트는 좀 깨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아침에 보시면 뭐 이거 거래량 20주 거래되는데 이게 상한가로 시작을 하는 바람에 좀 차트가 많이 깨졌죠. 그래서 이렇게 KRX로 보시면은 좀 깔끔합니다. 거의 신고가 지금 부근이죠. 비트코인이 신고가 경신하면서 우리기술 투자는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인 관련주죠.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업비트를 만든 두나무가 있죠. 두나무에 투자하고 있는 이 우리기술 투자가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 가장 부각 대장이라고 꼽히는 종목인데, 이것도 원래 보시면은 이 동전주에서 동전주 2017년도 이 비트코인 광풍이 불기 전에 동전주에서 시작을 해서 1,000원주로 갔다가 10,000원을 찍고 떨어지고, 그 다음 2,000원을 횡보하다가 다시 또 10,000원 뚫고 또 2,000원, 3,000원 왔다가 또 10,000원, 10,000원. 근데 사실 뭐 우리기술 투자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비트코인이 오르면 오르는 종목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선행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대장인 거죠. 우리기술 투자를 투자할 바에는 사실은 이게 뭐 단타 관점에서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장투로 나는 이 우리기술 투자가 좋아 보여, 비트코인 계속 오를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기술 투자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창 비트코인이 잘 오를 때, 비트코인이 최고가 경신할 때도 우리기술 투자가 그렇게까지 상승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냐? 비트코인이 오른다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지 우리기술 투자를 잘 안 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도 반영은 된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이렇게 오를 때는 시장이 정말 좋았고, 좀 대형주 위주로 상승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좀 횡보를 좀 하고 있고, 이렇게 오른 이후부터 약간 시장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긴 했어요. 매매할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또 이 지수는 그대로인데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종목들이 올랐는데 떨어질 때 이 지수처럼은 아니고, 이 지수는 그래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좀 세게 빠져요. 그러니까 오른 것만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원래대로라면 한 이 정도로 올랐으면 한 이쯤에서 빠지고, 그 다음 반등이 나온 이후에 뭔가가 결정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빠졌다가 오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뭐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난이도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다.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장 좋을 때 좀 많이 과감하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조금 예수금을 줄이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7월 11일 오늘의 특징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사주 소각 테마가 오늘도 올랐습니다. 어제는 증권사 위주로 올랐던 자사주 소각 테마가 오늘은 기업 위주,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2등주였던 인포바인이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 또 자사주 비율이 굉장히 높은 메커스도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어제 강했던 증권사는 조금 조용했던 모습입니다. 다음은 스테이블코인 테마입니다. 패션 그룹인 형지글로벌이
같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입한다는 소식에 형제글로벌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NHN KCP 이틀 전에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 또 실적이 잘 나오고 해서 오늘 오후장에 강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쿠콘도 오늘 좀 따라서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탈플라스틱 테마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 가운데 이 탈플라스틱 정책이 있어서 이 탈플라스틱 기대감으로 삼육물산 그리고 세린BNG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기타 개별주로는 최근에 췌장암 관련해서 상승했던 현대바이오가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오늘 좀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였던 사이닉솔루션, 뉴키즈온, 뉴엔AI 이 신규 상장주들이 강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사이닉솔루션은 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 이력이 부각되면서 강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가 상승을 했고 2차 전지주인 LNF도 바닥에서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특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